자, 이제부터 10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챕터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이 제목을 보게 되면은 클래스 및 객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클래스를 썼고,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해 놨던 것들은 코드상에서도 보면은 클래스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C# 언어를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기를 클래스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은 객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든 이유도 결국에는 컴파일러한테 자, 이와 같은 스펙으로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컴파일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모리를 만들고 그 메모리 속에서 핸들링 해야 될 것, 결국에는 객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객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고 그로부터 프로그램의 시작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컴포지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클래스의 멤버로 다른 클래스 타입에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이거를 멤버로 갖고 있는 겁니다. 클래스의 멤버로서 다른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 이거를 멤버로 가질 수 있는 것, 이걸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클래스를 얘기를 할 때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 정의 타입. 자,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C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클래스의 스펙을 정해갖고 만드는 것, 이거를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또는 클래스 타입 또는 사용자 정의 타입, 이거는 모두가 클래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뒷부분에는 예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예외 처리 방식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예외 처리의 기본 메커니즘, try, through, catch,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태틱 변수, 스태틱 메소드, 이거에 대한 사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는 read only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정말 메모리 관리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메모리에서 시작되고 메모리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객체도 마찬가지죠. 자, C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관리,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클래스 뷰 윈도우와 오브젝트 브라우저 윈도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뒷부분에는 객체 이니셜라이저,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구조체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구조체는 C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C샵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 갖고 사용자 정의 타입을 정의를 하는 것. 자, 구조체도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타입입니다. 자, 확장 메소드. 9장에서 끝부분에 확장 메소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예제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제 코드의 깊이는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강의 노트에 따라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예제입니다. time1이라는 클래스가 나와요. 자, 여기에는 퍼블릭 형태의 프로퍼티인 hour, minute, second가 멤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멤버, 자, 클래스의 멤버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퍼블릭은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는 멤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공용 서비스 또는 공용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공용 서비스를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공용 서비스. 자,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은 공중 화장실이 있을 겁니다. 공중 화장실. 자, 공중 화장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구청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봤습니다. 아직 공중 화장실은 아니죠. 설계 도면일 뿐입니다. 자, 그 설계 도면이 클래스가 됩니다. 자, 그 설계 도면을 갖고 건설업자가 공중 화장실을 역 앞에 짓습니다. 지어진 완료된 공중 화장실. 이것이 객체예요. 객체. 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문이 있고, 그리고 좌변기가 있고, 그리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접근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퍼블릭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용 화장실에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펌프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위생시설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프라이빗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빗 멤버.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구청에서 갖고 있는 설계도면은 클래스고, 그리고 실제 지어진 공중 화장실을 객체고, 클라이언트, 즉 여러분들이 접근해 쓸 수 있는 것, 세면대, 문, 그리고 좌변기, 이걸 퍼블릭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 관리자만 접근하는 것, 즉 오너 코드만 접근할 수 있는 것, 오너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거를 프라이빗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얘기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PC를 사게 돼요. PC. 그럼 여러분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컴퓨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객체예요. 근데 그 객체 속에 CPU가 있습니다. CPU를 뜯어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프라이빗 멤버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PC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자, 그래픽카드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그래픽카드를 떼고 최신의 그래픽카드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일반인,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픽카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래픽카드라고도 하지만 그래픽 인터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PC라는 객체에 간섭을 해갖고 거기 있는 내용물들을 바꾸는 것,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터페이스든 퍼블릭이든 모두가 클라이언트가 접근 가능한 멤버, 이걸 퍼블릭 또는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예제에서는 생성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컴파일러가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디폴트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객체 속에 있는 인스탄스 변수, 프로퍼티, 이런 것들을 모두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숫자인 경우는 0, 정수형은 0, 플로트나 더블은 0.0, 그리고 참조 변수는 널로 초기화를 합니다. 자, 이 뒷얘기들은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노트와 함께 제공되는 예제들이 있어요. 예제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봐갖고 여기 있는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솔루션 파일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부터 프로그램 코딩 능력이 향상될 거예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 초반에 했었던 것처럼 솔루션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 구동을 해보는 것,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최소한 이런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뉴 프로젝트. 자,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콘솔 창에서 결과를 보기 때문에 요 템플릿을 써야 됩니다. 콘솔 앱
.NET Framework. 자, 이것을 선택하고 Next. 자, 제일 중요한 것, 솔루션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마블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름, 솔루션.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스파이더맨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로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부터 꼼꼼하게 코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폴더 선택. 자, 요 위치에 솔루션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최신의 4.7.2를 쓰고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 자, 여기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에서 보통 따와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성을 위해서 그냥 디폴트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이름, 그것을 네임스페이스 이름으로 사용할 거예요. 클래스 이름,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쓰고 있네요. 이건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돼요. 자, 그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exe 파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add new item. 자,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time1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add. 자, 이렇게 되면 소스 파일이 time1 cs라고 나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면 네임스페이스는 여전히 프로젝트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그냥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이 안에 조금 전에 소스코드 이름으로 정의한 time1, 그 이름을 바탕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자, 코드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복사. 물론 코딩을 하면 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우선 만들어 놨어요. 자, 타임알이라는 클래스의 멤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도 접근해 볼까요?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얘는 오너 코드. 얘는 클라이언트 코드. 보통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메인 메소드 바디 부분을 복사해 갖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 브레이스 하나 지워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우선 간단히 실행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들을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클래스 time1입니다. 자, 스펙을 만드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자, 이런 스펙으로 객체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hour, minute, second 프로퍼티입니다. 브레이스 안에 get 접근자와 set 접근자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퍼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퍼블릭으로 합니다. 프로퍼티의 목적이 뭐냐요?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이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참조 변수, 즉 클라이언트 코드가 접근할 수 있게끔 퍼블릭으로 설정을 하게 돼요. 모두 정수형으로 됐네요. 자, 프로퍼티 뭐라고 했죠? 캡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hour라는 프로퍼티만 보이지만 컴파일러, 즉 메모리상에는 이 안에 내용물, 즉 인스탄스 변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나 또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그 인스탄스 변수를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hour라는 캡슐이라는 프로퍼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간단히 그냥 프로퍼티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즉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스탄스 변수의 특별한 형태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캡슐 속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 프로퍼티가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tTime이 있습니다. 메소드예요. 메소드. 자, 인수로 전달받은 거를 이 세 개의 매개 변수로 할당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해요. 시간은 0과 23 사이에 있어야 되고, 분은 0과 59, 초는 0과 59 사이. 자, 이거라도 어떤 것이라도 충족하게 되면, 즉 이 안 좋은 조건, 범위를 벗어난 조건이면은 예외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이 through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hour가 99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if문에 나가서 hour 99는 23보다 크다. 참입니다. 참. 그러면 이 안에 들어서 예외 객체를 만들어요. 자, if 조건문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복합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우선 괄호부터 먼저 수행되겠죠. 이 조건을 판단합니다. 이 조건을. 두 개의 조건 어느 것든 참이면은 이 뒤에 있는 조건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요 조건 하나만 참이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화 연산자입니다. 오화 연산자. 자, 어쨌든 hour, minute, second. hour는 0부터 23 사이, minute은 0부터 59, second는 0에서 59. 자, 이거에 밖에 있는 것, 즉 이 조건이 참이면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이전에 8장과 9장에서는 예외 객체, through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에서 배열에 새긴 번호가 약속된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때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누가 만든다고 했죠? through가 없으면 OS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OS, 윈도우 10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외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이 조건에 해당되면은 argument out of range exception, 이 클래스 타입을 통해 갖고 예외 객체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외 객체, 눈덩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걸 던집니다. 누구한테? 캐치한테. 던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내용물들이, 아래에 있는 문장들이, 명령문들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예외 객체가 만들어진 그 부분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예외 객체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to universal string이라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return 타입은 string 타입.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되어 있네요. 자, 표현식 바디 메소드도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자, 이 메소드가 똑같아요. 똑같아. 단지 이 메소드의 바디는 명령문 하나만 있습니다. 세마이콜론.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때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hour를 읽어옵니다. hour. 근데 읽어오는데 어떻게 읽어오느냐? 정수형으로 읽어오고, 그리고 자릿수를 두 자리로 확보를 해서 만들어라. 즉 13시 13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13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9라고 hour가 9면 어떻게 될까요? 0, 9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를 문자열로 만들고, 여기를 문자열로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을 문자열로 만들고, 이 부분을 문자열로 만들고, 이 부분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문자열 보관을 합니다.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그거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리턴. 그 다음에 toString 메소드가 있습니다. 클래스에는 toString 메소드가 존재를 해요. 이거의 역할은 참조 변수를 콘솔 라이트를 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toString 메소드. 자, toString 메소드는 13장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override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되어 있네요. 명령문이 몇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두 줄로 되어 있지만 하나예요. 자,
우선 hour가 0과 같다. 또는 hour가 12와 같다. 자, 이 두 개의 조건 어느 것 중 하나라도 참이면 가운데로 갑니다. 사망연산자예요. 사망연산자. 자, 이 조건식 평가에서 참이면 이쪽으로 갑니다. 거짓이면 이쪽으로 가요. 0과 12가 들어오면 12를 문자열로 만듭니다. 근데 13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hour는 13은 0과 같다. 거짓말. hour는 12와 같다. 거짓말. 13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거짓말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13 나누기 12는 나머지가 1이에요. 1. 1을 문자열로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연산자. 이게 첫 번째 문자열 보관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두 번째 문자열 보관, minute, second, hour 이 조건 보고 참이면 이거, 거짓이면 이 문자열을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자열.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더하기 연산자.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될까요? 하나의 문자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문자열을 리턴하는 것. toString 메소드예요. 자,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코드로 가봅시다. 지금 현재는 오너 코드죠. 클라이언트로 가볼까요? 자, time 1 new 메모리를 만들어라. 타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넣어라. 생성자를 호출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time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 가리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만든 객체, 그 타입과 이 참조 변수의 타입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할당 연산자의 좌우측은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바 타입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입 1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기타 등등 여기 쭉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 그림. 우리가 잠시 잊었죠? 자, 머릿속에는 항상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이 그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new 메모리를 만들어라. time1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를 만들고 이 안에 있는 멤버들 모두 복사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 3개의 프로퍼티, 그리고 setTime 메소드, toUniversal string, toString. 자, 그대로 복사를 해놔요. 근데 복사해오는 과정에서 2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안에 보면은 생성자가 없어요. 그럼 컴파일러가 묵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이 객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를 디폴트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 생성자는 클래스 정의 부분에서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컴파일러가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hour, minute, second를 초기값, 디폴트 값 0으로 초기화되는 값으로 갖게끔. 두 번째로는 private membership을 갖고 있는 this라는 참조 변수를 삽입을 해놓습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this라는 참조 변수 타입은 타입 1. 지금 현재 이 객체의 타입입니다. this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참조 변수. 객체를 참조해야 됩니다. 참조 변수니까. 자, 이 참조 변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의 객체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이 그림.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얘기를 해요. 자,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디버그 모드로 구동을 해서 보니까 제어권이 이쪽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던데요. 즉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고 이 참조 변수 가리키고 또 제어권이 이쪽으로 가고 제어권이 이쪽으로 가고 결국에는 제어권이 클래스 내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객체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 클래스 쪽으로 진입해갖고 이렇게 제어권이 움직이는 것은 객체 속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객체는 메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메모리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클래스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객체 속에 복사해 놓았다고 했죠. 복사해 놓은 것을 이 클래스 구문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똑같죠? 여기 있는 것. 뭐 똑같습니다. 객체 속에 복사해 놓은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클래스 내로 제어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클래스 내에서 제어권이 움직이더라도 머릿속에는 객체 속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내는 클래스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객체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항상 이 객체를 머릿속에 그리고 코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더 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time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가리킬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조 변수, 변수예요.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 모든 메모리는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있어요.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는 무슨 값이 들어갈까요? 오른편에 만들어 놓은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주소값. 결국 이 주소값을 통해서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time. 객체가 아닙니다. 참조 변수예요. time 갑니다. 이 멤버들 가운데 to universal string 요거를 호출해요. 자, 여기서 문자열로 만들어진 것 그것을 리턴해 줍니다. 리턴해줘. 리턴 받은 그 문자열은 이 호출된 호출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블럭이 되어 있죠. 요 부분에 위치하게 되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time 참조 변수입니다. toString 메소드로 호출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time 주소값을 갖고 있어요. 주소값에 해당되는 객체로 갑니다. 이 멤버들 가운데 toString을 호출해 줍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문자열 보관 두 개를 한 거를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toString 메소드예요. 즉 이 하나의 문자열은 이 호출된 이 노란색으로 된 이 영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디폴트 값을 갖고 초기화를 한다고 했어요. 자, 볼까요? 자,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000으로 초기화돼서 hour, minute, second는 모두 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tTime을 호출합니다. 13, 27, 6을 갖고 인수 3개를 갖고 setTime을 호출해요. 어디 있는 거? time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setTime 13, 27, 6을 갖고 호출합니다. 자, setTime 13, 27, 6을 갖고 호출합니다. setTime hour 13. 자, 유효성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 경계에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false예요. 그러면 이 안으로 내려가겠죠. 자, hour 입력받은 13 읽어서 프로퍼티 할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은 13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inute 27 읽어와요. 프로퍼티 할당. 그러면 프로퍼티는 27이 될 겁니다. 세컨드 6 리턴에 이쪽으로 할당해 줍니다. 세컨드 6이 될 거예요. 6. 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객체 속에 있는 상태가 변환했습니다. 객체 속에 있는. 즉 our minisecond가 기존에는 000이었다가 setTime 3개 인수를 갖고 호출했을 때 이 상태가 변했습니다. 13, 27, 6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객체 속에 있는 이 프로퍼티 값이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걸 갖고 각각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setTime이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아니 time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setTime을 호출합니다. 99, 99, 99라는 인수를 가지고 트라이 블록 내에 있어요. 자, 가봅니다. 99, 99, 99. 자, our. 자, 이거 좀 지워볼까요? 자, 99, 99, 99. our 인수를 받아서 매개 변수 hour에 99 할당. minute 인수 99를 가지고 minute에 할당. second 99 인수를 가지고 읽어서 second에 할당.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hour 99. 99는 0보다 작다? 거짓말. 99는 23보다 크다? 참. 자, 오화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조건식 어느 것 하나라도 참이면 참입니다.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new 메모리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뭘 갖고? argument out of range exception. 메모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객체를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객체. 만들었죠. 만든 이 객체를 던집니다. 던져요. 던지는 순간에 이 setTime 아래에 있던 나머지 명령문들은 수행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수루하는 순간에 중단이에요. 뭘 수루? 예외 객체. 즉 이 눈덩이를 만들어서 던집니다. 던져. 그리고 제어권은 어디로 가나요? setTime을 호출했던 호출자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걸 호출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외 객체를 만들어 던졌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캐치로 갑니다. 캐치. 캐치의 헤드에 오른쪽, 매개 변수의 오른쪽에 조금 전에 만든 이 객체가, 예외 객체가 위치하게 됩니다. 위치하게 돼요. 그 예외 객체를 이 참조 변수 EX가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으로 들어가서 EX 얘입니다. 이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해요.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하는 것 요게 나왔네요. 요게 나왔네요. 요 문장이 여기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한 결과 그것은 요 문장이 해당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캐치하고 난 다음에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캐치 속에 있는 지역 변수가 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역 변수 뭔가요? 여기 있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 형태로 되어 있는 참조 변수. 얘가 사라져요. 사라져. 그러면 이 예외 객체를 가리켰던 참조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객체는 어느 것 하나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객체도 사라집니다. 즉 예외가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가는 거죠. 앞에 나온 코드에서 예외 객체가 없다라는 게 된 겁니다. 그것이 unwin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nwinding.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것. 자, 이렇게 해갖고 다음번 문장들이, 명령문들이 수행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예외 객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 객체. try, through, catch. try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블록을 설정한 것.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됐다. 예외 객체를 만드는 거죠. 예외 객체를 만드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OS가 예외 객체를 만드는 것이 있고, 지금 이 예외 예제처럼 사용자가 직접 예외 객체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즈 OS가 만들어낸 경우에는 수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윈도우즈 OS가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캐치 쪽으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예외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수루를 해줘야 됩니다. 그 수루를 캐치가 받는 거죠. 정확하게는 캐치의 헤드에 있는 참조 변수가 받게 됩니다.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메시지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캐치가 닫히면서 지역 변수가 사라지고 지역 변수에 연결된 예외 객체도 사라지는 겁니다. 즉 unwinding.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만약에 여기 타임에 toString 없이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될까요? toString. 그냥 time이라는 참조 변수만 여기에 입력을 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참조 변수를 출력한다라는 말은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 그 대상 속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toString이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거 하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전 예제 요게 있었죠. 자, 우리가 스파이더맨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수행을 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프로젝트 내에는 타임1이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어요. 클래스. 자, 이걸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타임1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요. 자, 솔루션에 가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add, new 프로젝트. 자, 아까와 똑같이 만듭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것. 지금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마블이라는 솔루션 아래에 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배트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는 배트맨. 자, 배트맨이 있죠. 자, 아래 스파이더맨은 굵은 글씨, 그리고 일반 글씨로 되어 있는 배트맨. 조금 전에 만든 겁니다. 자, 작업창을 이동을 해야 돼요. 현재는 스파이더맨이었는데 현재 작업 프로젝트를 배트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리고 Set Startup. 자, 이쪽으로 작업 프로젝트가 이동됐어요. 기존에 만들었던 여기에 있는 스파이더맨에 있는 타임, 이 클래스를 배트맨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인 메소드가 있죠. 자, 여기서 타임1 하고 참조 변수 A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만든다. new 타임1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자, 그런데 컴파일 오류가 나와 있네요. 자, 오류 메시지 한번 볼까요? 자, 타임1이라는 클래스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다른 쪽 프로젝트에 있는 것을 배트맨이라는 프로젝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알 수 있게끔 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스파이더맨에 만든 요 프로젝트를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오는 방법, 레퍼런스로 갑니다. 현재 작업창, 여기 있는 레퍼런스, 오른쪽 버튼, add. 자, 그러면 현재 솔루션 폴더에 있는 나머지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스파이더맨, 즉 타임1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이 스파이더맨 프로젝트를 배트맨이 끌고 옵니다. 오케이. 자, 끌고 오니까 여기에 레퍼런스 아래쪽에 스파이더맨,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가 끌고 온 게 보일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레퍼런스를 통해 갖고 다른 쪽에 있는 프로젝트를 끌고 오는 것. 자, 두 번째. 자, 스파이더맨 타임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네임스페이스 스파이더맨입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를 또 끌고 와야 돼요.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는 요 코드에서. 자, 여기에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끌고 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타임 안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복사해 와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오류가 생깁니다. 자, 레퍼런스도 끌고 왔고 네임스페이스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또 오류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타임한 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한정사가 없습니다. private, public 등등 한정사가 없어요. 클래스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은 디폴트가 private입니다. 즉 여기는 private 이렇게 설정된 거예요. 이렇게 설정된 것. 자, 이거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게끔 public으로 바꿔줍니다. public. 즉 현재 타임한 클래스는 스파이더맨 프로젝트 아래에 있지만 다른 프로젝트에도 쓸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서. 자, 이 순간 저장을 해볼까요? 자, 가볼까요? 자, 아까 있었던 오류가 해제가 됐습니다. 즉 이와 같이 다른 쪽에 있는 클래스를 현재 작업창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 레퍼런스를 끌고 온다. 두 번째 네임스페이스를 끌고 온다. 세 번째 끌고 오고자 하는 클래스 앞에 퍼블릭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자, 이거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다음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타임이라는 클래스. 자, 앞부분에서는 시, 분, 초를 각각 정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걸 갖고 화면에 출력을 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은 초만을 입력을 받아서 초를 시간, 분, 그리고 나머지 초로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리를 하는 방법.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앞에 예제는 시, 분, 초를 입력을 받아서 각각의 시, 분, 초로 이렇게 프로퍼티에 할당을 했어요. 자, 그러지 말고 셋타임을 인수 하나만 받게끔, 즉 초만 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셋타임에서 셋타임 여기 있죠. 셋타임에서 초만 받은 것을 갖고 분해를 하는 거예요. 60으로 나눠서 분을 만들고 거기서 또 60을 또 나눠서 시로 만들고 그 나머지를 초로 만드는 것. 자, 이런 또 셋타임을 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인수를 받아서 시, 분, 초로 나누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내용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컴퓨터에서 시간은 어느 표준 시간대를 읽어오는 게 아닙니다. 1970년 1월 1일부터 이 순간에도 하나씩 숫자가 증가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갖고 역으로 환산해서 시, 분, 초, 그리고 연, 월, 일 이것을 계산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된 시간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1970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일씩 증가가 되고 있는 걸 이거를 환산을 해서 현재의 날짜 그리고 시간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32비트의 타임 언더바 T 타입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이 타입. 자, 모든 변수, 메모리는 한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개. 인티저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데시멀은 16바이트입니다. 즉, 이 데이터 영역에 수록할 수 있는 숫자가 범위가 한개가 있어요. 그 한개가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로 증가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또 그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플러스 1, 2, 3. 또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한계가 벗어났을 때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흘러넘치는 것, 흘러넘쳐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또다시 플러스가 되는 것, 이것을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임 언더바 T 타입으로, 즉 32비트 OS에서 타임 언더바 T 타입으로 시간을 관리를 했다. 2038년 1월 19일 날 오버플로우가 생깁니다. 즉 수용할 수 있는 이 타입의 객체의 메모리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OS들은 64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대부분 여러분들 64비트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64비트도 어느 순간에는 오버플로우가 될 겁니다. 그걸 산정을 해보니까 앞으로 3000년 뒤에, 3000억 년 뒤까지는 걱정 없이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어느 기준이 되는 시간이 없다. 1970년 1월 1일부터 하나씩 증가되는 것을 역환산해서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 변수의 메모리 공간은 한계가 있다. 한계를 벗어나면 마이너스 값, 또다시 플러스 값. 자, 이런 것들을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흘러넘치는 것. 데이터 수용 공간을 흘러넘치는 것.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퍼블릭 인터페이스 또는 공용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오너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분담을 하기 위해서예요. 즉, 오너 쪽에서는 어떤 솔버, 즉 클래스를 만드는 일,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오너가 만든 것 중에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관심도 없고 단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멤버들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최근에는 클라이언트 지향 코드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 고객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현대자동차에서는 최근에는 모듈화 방식을 조립 라인에 적용하고 있어요. 즉, 현대자동차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들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납품받은 현대자동차는 이 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핸들에서 나오는, 즉 차체와 연결할 수 있는 라인, 이것만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즉 그 나온 라인, 그거를 본체와 연결하는 것, 차체와 연결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핸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핸들이 잘못 만들어졌다. 클라이언트인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또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안 합니다. 그냥 협력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잘하는 업체를 찾아보면 돼요. 즉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즉 현대자동차가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충족해갖고 핸들 납품업체는 완성을 해서 제공해주고, 현대자동차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심 갖지 마라,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지 마라, 단지 우리가 열어주는 이 퍼블릭 멤버 라인, 요것만 니들이 고민을 하고 너희 차에 붙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오너 코드 서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너 코드가 마음에 안 들다, 바꿔버리면 돼요. 즉 이 오너 코드는 클라이언트, 즉 고객의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클라이언트 지향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가 퍼블릭 멤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퍼블릭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나머지 것들은 오너에게 맡겨놓는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입장만 되는 게 아니라 오너가 될 수 있고 또 오너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충이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타입, 즉 클래스를 만들고 직접 사용해보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도 퍼블릭하고 마찬가지예요. 인터페이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즉 핸들을 납품받았어요. 거기에 측정, 자 이게 제대로 신호가 오는지 테스트 장비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잘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차체에 핸들을 조립해요. 자, 핸들을 납품했는데 이 측정기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납품업체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를 섭외를 해서 핸들을 납품받아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측정기 그대로 이용합니다. 해보니까 잘 돼. 그러면 차체 조립. 즉 여기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이 측정 장비를 얘기를 합니다. 즉 객체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오는 것. 시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시간이 잘못해 갖고 이자율 계산, 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은 지금 나오는 4개의 클래스,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들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신뢰적인, 신뢰성 있는 앱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퍼블릭. 자,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서비스 관점이에요. 즉,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사용하는 측면, 이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오너코들은 자, 우리가 이렇게 멤버도 300개가 있는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 가운데 한 10개 정도 이거를 고객, 즉 클라이언트 코드에게 노출되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100% 사용할 수 있겠다. 즉 고객의 관점에서 퍼블릭 메소드와 프로퍼티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본인의 역할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프라이빗.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멤버들입니다. 자, 여기에 minute, hour, second.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바꿔봅시다. 다음과 같이. 예제 코드를 볼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hour, minute, second 이거를 프로퍼티로 하지 않고 퍼블릭의 프로퍼티가 아닌 프라이빗의 인스턴스 변수로 했습니다. 인스턴스 변수. 나머지 코드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임.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로 갑니다. 아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는 메모리 속에 있는 객체. 거기에 hour에 접근합니다. hour 뭔가요? 프라이빗이네. 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접근에서 7이라는 값을 읽어서 할당하라고 얘기를 해요. 컴파일 all입니다. 클라이언트, 즉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멤버의 퍼블릭 멤버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해서 값을 읽거나 값을 변경하거나 또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접근 범위를 벗어나서 오류가 나온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에요. 자, this라는 것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변수입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객체 자신.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스태틱이 아닌 메소드, 즉 non 스태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스태틱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스태틱 뭐죠? 클래스가 정의될 때 그 즉시 메모리에 올려지는 것. 이거를 스태틱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스태틱 멤버는 객체가 없어도 클래스가 정의되는 순간에 메모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태틱을 제외한 나머지 것만 갖고 객체를 만들어요. 객체. 여기에 메인 메소드가 나옵니다. 심플 타임이라는 클래스 어디 있나요? 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심플 타임, hour, minute, second 모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 타임 생성자예요. 매개 변수 3개. 그거를 각각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 hour, minute, second 여기 이름과 여기 있는 매개 변수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hour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hour 이름 똑같아요. 자, 이럴 때 this를 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걸 갖고 자, 머릿속에 이 그림을 띄워보세요. 자, 객체를 만듭니다.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new 메모리를 만듭니다. simple time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hour, minute, second 15, 30, 19 인수 3개를 갖고 자, 생성자 15, 30, 19 생성자를 호출해요. 자, 그대로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생성자 이 안에 있는 것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hour로 갑니다. hour 15가 할당이 될 거예요. 바깥쪽에서 15가 전달이 되면 그 15를 이 매개 변수가 할당 받게 됩니다. 할당 받게. 자, 만약에 여기 this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hour 읽었어요. 15. 그를 hour라는 공간에 할당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할당하게 되는 거죠. 자, minute도 마찬가지. this가 없으면은 30을 읽어서 39를 읽어서 자기 자신에 할당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 자, 그런데 요것과 이 매개 변수 구분하는 것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앞에 있는 멤버가 hour, minute, second가 있고 매개 변수도 hour, minute, second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일 처음 선언된 이 hour, minute, second 이거를 쉐도잉 해요. 그림자로 가립니다. 즉 비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건 뭐? 이 매개 변수 hour, minute, second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를 읽어서 15에 그냥 할당하는 겁니다. 39를 읽어서 39에 그냥 할당할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걸 지우고 this라는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15라는 값을 읽었어요. L 밸류에 할당합니다. L 밸류의 위치를 가볼까요? this가 나오네요. this 어디 있는 것?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드는 참조 변수 this입니다. this는 어디? 자기 자신. 이 객체를 의미해요. 이 객체에 있는 hour, 즉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여기에 15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자, minute 39를 읽어옵니다. 39. 자, 이쪽으로 가죠. 39를 읽었어요. 자, 왼편으로 갑니다. this 어디? 여기네요. 거기 있는 멤버들 가운데 minute 요것을 접근해 갑니다. 거기에 39라는 값을 읽어서 이쪽에 할당할 거예요. 자, this는 자기 자신, 즉 현재 이 객체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 여기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time 멤버 접근 연산자
build string이라고 호출합니다. 자, 가볼까요? time, 요거 주소값입니다. 주소형으로 갑니다. 이 객체로 가요. 그 다음에 build string, 이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제어권이 이쪽으로 오죠. 자, 여기에 this가 있습니다. 어디? 이거 참조 변수예요. 실제 있습니다. 갑니다. 여기 있는 것 가운데 멤버 toString universal string, 얘를 호출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this로 갑니다. this 여기 자기 자신 to universal string 호출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어권은 이쪽으로 갑니다. 와서 요거를 출력해서 리턴해 줍니다. 리턴된 결과 요 호출자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것이 연결돼서 화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죠? 객체 속에 있습니다. 객체 속에 멤버, hour, minute, second, 생성자, 그리고 build string, to universal string. 서로 멤버예요. 서로 패밀리입니다. 가족끼리는, 이 객체 속에 있는 가족끼리는 서로 호출될 수도 있고 호출당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접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따라서 가족끼리는 this를 붙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쪽 결과와 아래쪽 결과는 같습니다. 가족끼리, 즉 객체 속에 있는 가족끼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this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붙여야겠죠. 왜? 여기 있는 것과 이 매개 변수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불려진 것, 가장 메모리상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 이것이 되죠. 이것만 활성화되고 요거는 쉐도잉 되는 겁니다. 그림자로 가려지는 것, 즉 비활성화 되는 거죠. 자, 요거 있는 거, 비활성화된 거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패밀리 가운데 hour를 호출해라. 거기에 여기 있는 값을 읽어서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설명한 거를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빠진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메소드. 자, 여기에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클래스, 여기 있는 클래스에 스태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스태틱이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이 아니라 스태틱 프라이빗 int second.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스태틱이라고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스태틱 프라이빗 인티저 세컨드.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에 얘는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메모리. 그리고 얘를 뺀 나머지를 갖고 스태틱인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갖고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객체. 자, 잘 기억하세요. 스태틱은 클래스가 정의될 때 메모리에 올라가고 실제 객체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 스태틱은 객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다. 그럼 이 세컨드를 어떻게 할까요? 이미 메모리에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메모리, 이걸 호출하면 됩니다. 어떻게?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면 돼요. 호출합니다. 자, 이것들은 기존에 얘기를 했던 스태틱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참고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this로 참조하는 것, 앞에 있는 것, 인스턴스 변수 이름과 그리고 매개 변수 이름 똑같다. 그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메모리, 즉 매개 변수 이름이 되겠죠. 얘만 살리고 인스턴스 변수는 쉐도잉 됩니다. 가려지는 거죠. 자, 이걸 명시적으로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참조 변수인 this를 쓰면 됩니다. 또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객체 속에 있는 멤버,
이건 서로 간의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끼는 this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컴파일러는 과정에서 this를 삽입을 해놓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굳이 이름을 겹쳐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인스턴스 변수는 가능하면 프로퍼티로 만들어라. 프로퍼티. 즉 앞에 있는 예제처럼 여기 있는 예제처럼 our mini second 프로퍼티로 만들라고 합니다. 프로퍼티는 파스칼 명령 규칙, 즉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문자 our, 대문자 mini, 대문자 second. 그렇게 하게 되면 매개 변수, 지역 변수예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즉 낙타 표기법, 아이패드 뭐 그런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대소문자와 구별되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가능한 한 인스턴스 변수보다는 프로퍼티를 써라. 그렇게 되면은 프로퍼티는 파스칼 명령 규칙, 즉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낙타 표기법을 쓰는 매개 변수와 이름이 겹쳐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